이번 시간에는 운동량 방정식의 응용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분류가 평판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평판이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가지의 경우죠.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 평판이 이제 넓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노즐로부터 이렇게 분출된 유체가 이 평판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때 어떻게 될까요? 이 유체가 분출되면서 바로 이 평판에 힘을 미치겠죠. 이렇게 힘을 미칠 겁니다. 자, 바로 이 힘은 이 평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평판이 유체의 이 F라는 힘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걸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경우, 그림 B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 한정되어 있죠. 이렇게 평판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분출된 유체가 평판에 힘을 미치고 그리고 나서 평판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어떤 각도를 갖고 90도보다 작은 이러한 그 각도를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체는 이 평판에 힘을 미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평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치는 힘은 이 평판이 유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F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이 분류가 평판에 미치는 힘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운동량 방정식을 이제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때에 이 노즐의 출구와 평판에서의 압력 뭐예요? 여기 노즐에서의 출구에서의 압력과 그 다음에 이 평판에서의 압력 이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대기압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노즐에서 나오는 순간도 대기압이고 평판에 부딪힌 상태에서도 대기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기압에 의한 그 뭐예요? 힘은 서로 이제 상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분류가 작용하는 그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A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면적이 아주 넓은 고정평판이에요. 즉 유체가 이렇게 평판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때 이 유체와 평판의 마찰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운동량 방정식,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X축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을 우리가 또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X축 방향의 유체가 갖는 모든 힘, 뭐예요? 일단 압력은 뭐예요? 대기압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기압에 의한 힘은요, 서로. 자, 그러면은 뭐예요? 바로 이 F라는 힘이 있겠죠. 유체가 평판에 미치는 힘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체가 받는 힘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힘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 약속했잖아요. 바로 마이너스 F가 됩니다. 그리고 로우 Q, Vx2 마이너스 Vx1인데, 그렇죠? 여기서 Vx2는 뭐예요? 바로 여기 평판에 부딪혔을 때의 속도인데, X축 방향으로는 뭐예요? 속도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Y축 방향으로만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Vx2 값은 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Vx1은 뭐예요? 노즐에서 막 나왔을 때 그때의 속도입니다. 바로 그 값은 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Vx1은 그대로 V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F는 로우 Q V가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고 이쪽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림 B의 경우입니다. 유한 면적의 고정평판이죠. 자, 이럴 때는 유체가요. 유체가 노즐로부터 나와서 평판에 이제 부딪힌 다음에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분류는 충돌 후에 세타가 90도보다 작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그렇죠? 예, 90도보다 작은 각도의 그런 방향으로 이 분류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운동량 방정식을 한번 또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Vx2 값은 어떤 값이 되나요? 바로 평판에 여기에 부딪힌 다음에서의 그 속도가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의 X축 방향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V라는 속도로 분출이 돼서 평판에 부딪힌 다음에 마찰이 없는 걸로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그대로 같은 속도 V로 해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의 속도도 뭐가 되나요? V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따지는 것은 뭐예요? 이 평판의 X축 방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속도 V도 X축 방향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V를 X축 방향의 이제 그 속도로 그렇게 이제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각도가 지금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가 세타면 바로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각도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V분의 바로 X축 방향에 대한 속도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V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Vx2는 V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x1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여기서의 속도잖아요. 그대로 뭐예요? V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f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f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f는 로 q의 뭐예요? 이 v 값이 공통인수니까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부호는 뭐가 되나요? 플러스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플러스 1이 되고 그다음에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v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만 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한 면적의 고정평판에 이 분류가 미치는 힘, 바로 이 F 값은 이런 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분류가 평판에 작용하는 힘 두 번째로서 고정평판에 경사각으로 작용하는 분류의 힘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고정평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분류가 어떤 그 세타에 이러한 그 경사 각도를 가지면서 이 평판에 부딪혔어요.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평판에 힘이 작용이 된다는 거죠. 즉 유체가 또 받는 힘이죠. 그래서 이때 이 F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량 방정식을 이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X축 방향에 대해서요. 서메이션 fx는 이제 이런 식을 갖는데 여기에서 평판에 유체가 이제 미치는 힘, 즉 유체가 평판으로부터 받는 힘 F는 마이너스 F가 되고요.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서도 이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대기압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대기압이에요. 그래서 서로 압력에 의한 힘은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서메이션 fx 했을 때에는 이 f 값만 여기에 이제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로 q vx2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그 x축 방향의 이제 이 속도거든요. 뭐가 될까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는 속도가 없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이제 y축 방향으로만 이제 이게 유체가 진행이 되니까는요. 그래서 vx2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x5는 뭐예요? 여기서의 x축 방향의 속도잖아요. 자,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v란 말이에요. 이 값이 바로 이 값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은 바로 이 값이에요. 그런데 이 뭐예요? 방향이 지금 여기가 이게 세타잖아요. 바로 이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뭐가 돼요? V의 사인 세타가 되죠. 왜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바로 높이 이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V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요. 양변에 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F는 로 Q의 V 사인 세타가 되죠.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평판에 경사각으로 작용하는 분류의 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Q라고 하는 유량으로 해서 이렇게 평판에 부딪히고 나서 이 유체는요, 위로는 Q1의 이제 유량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Q2의 그 유량을 가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때의 이 유량 Q1과 Q2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평판과 평행한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평판이잖아요. 이 평판과 평행한 방향, 이 방향이에요. 자, 이 방향은 지금 개방되어져 있으니까 이 유체가 어디에 뭐 지금 부딪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행한 방향에 대해서는 뭐예요? 힘이 전혀 작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되지 않는다? 이게 0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도 0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판과 평행한 분류 최초의 운동량, 바로 여기에서의 그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예, 운동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갖는 그 이 운동량은 바로 여기서의 운동량을 합한 거하고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로 q v의 코사인 세타가 이제 최초의 운동량이에요. 이건 뭘까요? 지금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유체가 이렇게 지금 분출되고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요. 지금 부딪힌 다음에 이 유체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바로 이 유체도 이제 Y축 방향으로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운동량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Q1과 Q2에 의한 그 운동량이 바로 이 Y축 방향이니까 Q에 대한 운동량도 바로 Y축 방향으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V 값이 바로 이 Y축 방향에 대한 그 속도 성분으로 이걸 갖다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자, 이게 이제 V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뭐가 되나요? V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 값이 이제 V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운동량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다가 로 Q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로 Q V가 이제 운동량이잖아요. 그렇죠? 예, 질량 곱하기 속도. 예, 바로 로 Q가 이게 바로 이제 그 질량의 개념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돌 후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나요? 자, 그 운동량은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방향에서의 운동량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요? 로 Q1 곱하기 뭐예요? 그대로 Y축 방향이니까 V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운동량은 뭐예요?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위로 향하고 여기서는 이제 아래로 향해요. 예, 그래서 합한다는 것은 바로 이게 뭐예요? 플러스인데 이게 이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이제 부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걸 혼돈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운동량, 여기에서의 운동량은 로 Q2의 바로 역시 V입니다. 자, 이 V는요. 마찰이 여기에 지금 없는 걸로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예, 다 같은 거예요. 이쪽으로도 V의 속도를 갖고 유체의 그 속도가요. 이쪽으로도 V라는 속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에서요. 이 식에서 이 로 값들이 서로 이제 양변에 같은 값이 있으니까 없어지고요. 또 V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V도 없어집니다. 자, 그럼 남는 건 어떻게 되나요? 예, 여기에는 Q의 코사인 세타만 남습니다. 이쪽에는요. Q1과 Q2만 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거를 식 A로 이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속 방정식 알고 계시죠? 자, 연속 방정식 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여기에서 유입된 유체 Q는 어떻게 돼요? Q1 플러스 이제 Q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식 A와 B로부터 이제 우리가 Q1과 Q2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 식 A에서요. Q1 값에 대해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Q1은요. Q 코사인 세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플러스 Q2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Q2 값은 어떻게 되나요? Q2 값은요. Q 마이너스 Q1이 되잖아요. 그래서 Q2 대신에 Q 마이너스 Q1을 대입을 한 겁니다. Q2 대신에 Q-Q1을 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1이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2배의 Q1이 될 거고요. 남는 것은요. Q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만 남는데 이걸 Q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Q1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Q1에 대해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2분의 Q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식으로부터 Q1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또 여기에서요. 식 A에서 이걸 Q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Q2 이쪽으로 이제 이항시키고 이 Q의 코사인 세타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Q2는요. Q1 마이너스 Q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Q1 값은요. 여기서의 Q1 값은요. 예, Q 마이너스 Q2가 되죠. 그래서 Q 마이너스 Q2가 됩니다. 예, 바로 이제 Q1 값이 바로 Q 마이너스 Q2가 되고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요. 이 Q2를 다시 이쪽으로 이제 이항을 시키게 되면 2배의 Q2가 되고요. 이쪽에 있는 남은 식에서는 Q로 이걸 묶게 되면은 Q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Q2를 이제 또 정리를 하게 되면은 Q2는 2분의 Q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제 이 경사 각도를 갖는 어떤 경사각으로 이렇게 분류가 이 평판에 작용을 할 때, 그때 이 평판에 작용하는 힘 F 값을 이렇게 구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평판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양쪽의 그 유량 Q1과 Q2를 여기에서 이렇게 각각 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평판이 이제 움직여요. 가동한다라는 거예요. U의 속도로 평판이 여기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평판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수차라든가 그런 걸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날개 또는 버킷이 막 움직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평판이 이렇게 어떤 U라고 하는 속도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 이제 이 분류가 이 평판에 작용하는 힘 F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량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평판이 받는 실제 유량 Q'은 뭐예요? 얘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때 이 평판이 받는 유량은 바로 뭐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 A 곱하기 속도 V 해서 AV가 되는데, 이 평판이 이제 U라고 하는 속도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후진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 평판에서 봤을 때 이 유체의 속도는 뭐가 되나요? 바로 V-U죠. V는 유체의 속도고 U는 평판이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빼줘야 되겠죠. 상대 속도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때 실제 유량, 평판에 미치는 이제 도달하는 그 실제적인 그 유량 Q'은 어떻게 되나요? AV- 이제 U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알고요.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을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이렇게 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Q 대신에 Q'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쪽에서도 대기압이고요. 부딪힌 평판에 부딪히고 나서도 또 대기압이니까 압력에 의한 힘은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평판에 미치는 힘, 즉 유체가 평판으로부터 받는 힘 F만 있어요. 자, 마이너스 F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Vx2입니다. Vx2는 뭐예요? 여기서의 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예요? 이 유체는 평판에 부딪힌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X축 방향으로는 뭐예요? 제로죠. 예, 0이죠. 예, 그래서 이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x1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바로 여기서의 속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Vx1은 이제 V-U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시 또 정리를 하게 되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바로 F 값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V는 여기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또 마이너스를 또 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Q'은 뭐예요? 실제 유량이잖아요. 근데 이 Q'은 뭡니까? 이 값을 갖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Q' 대신에 이 A의 V-U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식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식을 이제 A라고 한번 놔 볼게요. 자, 여기에서요. 노즐로부터 분출되는 이론 유량. 그러니까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노즐로부터 실질적으로 나오는 분출되는 그 유량이죠. 자, 그 유량 Q는 뭐예요? 실제로는 AV예요. 자, 여기에서 이 A 값, 이 노즐의 이제 면적이 되겠죠. A 값은 뭐가 되나요? V분의 Q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요, A 값을요, 여기다가 이제 식 A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F는 로우 A 대신에 뭐예요? V분의 Q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그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움직이는 평판에 분류가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이 평판이 받는 힘 F는 바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 또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운동량 방정식을 응용하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평판에 고정평판 또는 가동평판에 그 분류가 작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